핵심은 첫 만남, 심리치료,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자, 이 네 가지로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봐봐요. 첫 만남의 심리 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다. 자,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려면 안전한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안전한 환경.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치료를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편안한 그런 안정된 환경을 만났을 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동차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뭐 아무리 뭐 벤츠나 에쿠스나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 괜찮은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묶여 있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NLP 체면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과거 아픔이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 패턴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NLP 세면도도 마찬가지인데 NLP 세면을 통해서 마음 면역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자, 벤츠 자동차인데 기름이 앵코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겠죠. 자, 사람도 기름이 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적으로 본다면 새끼 밥을 한 며칠 동안 먹지 못했을 때 어떨까? 신체가 움직이기 힘들겠죠. 근데 신체만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마음에 에너지가 없어. 마음에 산소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숨을 쉬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 새끼밥을 먹었지만 마음에 산소가 없어 숨을 못 쉬고 마음에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울증이나 뭐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병에 있는 분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자동차에 기름이 앵커가 난 것처럼 이른바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하고 심리적인 에너지가 다 부족한 상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 이런 거 바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마음의 산소를 제공받아야 되고 마음의 에너지를 제공받아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NLP 체면은 바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또 왜 중요하냐 이거는 뭐냐면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과정과 같은 게 바로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야. 왜냐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말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효과적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어떤 사람 한마디 말도 못해요. 항상 어떤 사람에 휘둘리기만 해요. 그럼 이거는 뭐 도로에 이제 자동차를 올렸지만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뭐 접촉 사고가 나거나 운전대를 잡았지만 운전을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풀어 나가시면 좋은데, 그럼 이 첫 만남 심리 가족이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자, 인간은 그 온전히 사랑받기 이전에는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 화면보다 이걸 먼저 한번 보세요.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렌 켈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이 사람은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근데 자존감이 떨어졌던 이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해봐요. 혼자서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가 그렇게 되는 데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앤 슬리반이라는 거예요. 앤 슬리반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에게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고 몸을 인척하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 진화와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진화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진화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받는 게 참 중요한데 헬렌 켈러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받았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아기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참 불편한 창피한 이런 모습마저도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앤 슬리반 안에서는 자유로웠고 앤 슬리반 안에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힘이 세상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힘으로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20년 동안 치료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 상태의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한테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신체적으로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뭐 예를 들어 억압적인 뭐 또는 뭐 조건부적인 이런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학교에 가서 또 뭐 선생님한테 부지런 듣고 또 또래 집단한테 뭐 왕따라 외톨이가 되고 그러면 어른이 돼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소심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것은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내가 실수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잘해야 되고 부족한 점을 감춰야 되고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지면서 대개는 이제 이렇게 뭐뭐 인척하는 나로서 마음의 감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미지 관리를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감추고 살면. 그런 줄 알고 착각하죠. 그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봐요.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썩죠. 썩어버리죠. 인간의 마음도 그래. 인간 본 모습을 오랫동안 감추고 살면은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야. 썩어버린 마음이 억압이 되고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화병이 되고 그 화병이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여타의 정신병으로 가더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뭐 암, 요통 이런 이제 신체의 문제로 가요. 또 이제 식습관은 과식, 폭식, 뭐 비만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 요게 다 뭐냐면은 감춰진 나의 모습이 억압이 되면서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화병이 되었으니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80%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보시기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렸을 때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웅덩이에 물을 흐르게 만들면 되죠. 수로를 만들어서 흐르게 만들어주면 물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나의 마음을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표출을 해서 누군가 지지를 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풀리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는 분들 중에 아는 시스템 속에 혹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했을 때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수용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렇게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시스템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요. 네. 제가 표현한 걸 상대방이 저한테. 뭐 상대방이건 선생님이건 간에.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운이 참 좋은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걸 사회 시스템을 혹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난 적 있습니까?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환경을 혹시 시스템적으로 못 봤죠.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건 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건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사람을. 참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평가 판단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난도질을 하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평가 판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감추게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포장을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료를 위해서는 포장을 하면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심리 치료나 변화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무조건으로 수용, 존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적 이해를 하는데 이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말을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을 같이 공감하는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게 뭐냐면은 이야기 들으면서 충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요거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술자리를 가거나 어디 가건 다 야 뭐 자기 의견 그쵸 반대 의견 내잖아요. 충고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관계의 갈등도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저희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절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제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밖에서 도둑질을 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둑질을 한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도둑질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선생님 살인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요. 왜 살인했습니까? 신고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람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허물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이다. 여기 공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른바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고 진정성이라는 게 가능해요.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요. 저부터 일단은 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에 힘들었던 거, 창피했던 거, 뭐 감추고 싶었던 비밀 이런 걸 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저는 결혼을 2번 했거든요. 이제 남자들이 이제 결혼 2번 한 걸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치면 좀 뭐 이혼, 재혼,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해요. 사실 이제 저는 옛날에 그걸 창피하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상담할 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저는 결혼을 2번 한 사람이다. 자녀들이 지금 너무 많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야, 이 상담하는 저 교수님도 이렇게 참 결혼을 2번 한 사람이네. 그럼 자기 가정사를 뭐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내담자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허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제 문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걸 어릴 때 저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음. 제가 먼저 내 나야 들어온. 그러니까 스님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의식 배운 게 레벨도 없거든요. 의식 레벨도 높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원리를 터득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첫날 제가 상담할 때 스님은 의식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흔쾌히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 관계없이.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100명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사실은. 거의 99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99명은.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눈치라는 걸 보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대부분 99%가 눈치를 보면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었을 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 본능, 이런 방어 기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항상 감추고 관리를 하고 이미지 포장을 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체면을 쓰더라도 이제 이런 가학적인 행동을 할 때는 체면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이 참만남이 되지 않은 체면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체면을 하기 위해서도 이 참만남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을 때 체면이 잘 들어가고 치료가 된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었을 때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편안한 상태가 되면 사랑이 있던 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선한 경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옛날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뭐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이 말. 원래 선한데 왜 그러면 악해지느냐? 왜 옛날에 왜 지존파 같은 이런 연쇄 살인범들이 나오느냐?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랑받는 환경이 억압이 되어 버렸을 때. 예, 그죠. 사랑받는 환경이 억압이 되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인간은 그 선한 그 어떤 본능이 억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참만남 심리 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대로 이해를 해주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었을 때 그 모든 자신을 수용 존중받는 그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인간은 절대 악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20년 22년 됐네. 22년 동안
이렇게 5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이 첫 만남 환경 속에 상담하고 교육을 했을 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선해진다. 이건 어떤 환경과 같았냐면은 물고기를 물에 넣었을 때 물고기는 죽을까요? 헤엄을 잘 칠까요? 헤엄을 잘 치겠죠. 야생 동물 또한 야생이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죠. 인간 또한 이 사랑의 환경 속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끔 평가 판단 없이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을 주잖아요. 인간은 최대한 그 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더라는 얘기죠. 멋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온 걸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진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치유 중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은 물론 선생님 체면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실망할 수도 있어요. 체면이 아주 많은 변화를 할 것 같지만 체면은 아주 약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 파트가 7, 80%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첫 만남이 체면을 전혀 걸지 않고 NLP 치료를 전혀 안 했는데 한 80%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엄청 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가장 큰 치유제는 체면도 아니고 NLP도 아니고 사랑이 있던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랑이 있던 만남은 그 어떤 치유제보다 훨씬 큰 치유의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얘기죠. 어떤 보약보다도 큰 보약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제 제가 선생님 상담하면서 선생님이 이미 그걸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이제 갖추고 계시고 좀 하시는 일도 이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터득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구제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물론 체면 때문에 오셨지만은 근데 체면은 사실은 나중에 배우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제 미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정말 아니 저는 체면의 모든 자격증을 갖고 제가 한국의 체면 최고위에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자, 저보다 체면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NLP 최고의 전문가예요, 제가. 체면 NLP를 저만큼 같이 잘 다루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체면을 폄하를 하잖아요. 체면은 별거 아닙니다. 배워오면은 혹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체면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체면 자체가 모든 걸 다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파트가 체면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체면 센터와 여기의 차이는 뭐냐면은 저는 이런 기본 원리를 체면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다른 센터는 이런 게 없죠. 오로지 체면 걸어서 뭐 체면 실습하고 뭐 치료하고 그걸로 끝나죠. 인간관계 성립이 안 돼 있죠. 사람과의 만남을 기계적인 만남을 하죠. 뭐 회수에 10회에 얼마를 받고 1회에 얼마를 받고 그 회수 끝나면 그냥 관계가 끝나버리죠. 그럼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돈 주고 몇 번 치료받고 돈만큼 치료받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버려.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될까요? 기술만 배우는 거죠. 인간관계가 끝나는데 자기 마음을 100% 오픈할 수 있을까요? 자, 돈을 낸 만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기계적으로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돈을 150만 냈어. 150만 원 낸 만큼 이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주고 치료해주고 체면 걸어주고 거래하는 거죠. 뭐. 값어치. 그 기계적인 만남에서 치유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큰 치유의 힘은 선생님도 어릴 때 이제 엄마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요. 엄마. 저는 가장 큰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 엄마는 아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한이죠. 무한. 자, 무한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엄마의 사랑 안에는 아기는 치유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말 어떤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치유제는 체면도 아니고 NLP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체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NLP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을 1순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찡해요. 어. 마음이 찡합니다. 근데 이 첫 만남 심리 가족처럼 치유를 한 사람이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한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 프로이트도 아니고 칼융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 인간 중심의 상담을 했던 칼 로저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체면 분야에서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인간관계에서는 데일 카네기를 많이 쳐주잖아요. 데일 카네기는 이제 어떤 그 리더십적으로 리더십. 그죠 그 문제 뭐 그런 쪽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치유를 한 사람은 아니죠. 틀리죠. 저는 이제 지금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 데일 카네기도 유명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 사람이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파트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 2단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체면 NLP라는 거예요. 왜 심리 치료를 해야 되냐? 왜 첫 만남만으로 안 되느냐? 첫 만남이라는 건 하나 이제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사랑의 환경. 사랑의 환경이 들어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뭐 충분히 공감되고 뭐 위로받고 뭐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 있어요. 제가 80%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20%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20%는 뭐냐면 잠재 의식적인 패턴 프로그래밍의 문제들란 이야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부정적인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잠재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공감합니다. 예, 이거 잠재의식의 이걸 이제 우리는 패턴이라고도 하고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쉬운 말로 습관화된 행동. 이 습관화된 행동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냐면은 80살까지 간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3살 버릇 8살. 그러니까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걸 이제 의식적으로 하려면은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뭐 1년 2년도 안 제가 되고. 공감하는 게 의식은 5%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잠재의식이 95%라고. 당연하죠. 그걸 바꾸려니까 방법이 아이고 해야겠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의식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의식의 힘이라면은 무의식은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패턴을 깨트릴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깨트린다든지 뭐 담배를 끊게 만든다든지 뭐 불면증에 걸린 사람을 잠을 자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분노 조절이라는 사람 분노 조절이 되게끔 해준다든지 발표할 때 불안한 사람은 불안을 없애준다든지 뭐 대인 공포증에 대인 공포증을 없애서 뭐 관계를 좋게 개선시켜준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키워주고 뭐 소심한 성격을 없애고 이런 건 패턴을 깨트리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건데 이 패턴을 깨트리는 것이 이제 의식이 갖고 있는 힘이 1년, 2년, 10년이 걸린다면 체면이나 NLP를 활용해버리면은 어쩌면 5분이나 10분이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5분, 10분이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일반적인 프로이트 심리학의 치료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다. 라고 한다면은 체면이나 NLP를 이제 활용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 이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1년, 2년, 3년 되어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한두 번 치료받으면서 금방 좋아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한두 번 그냥 NLP 체면 치료 받는데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30분씩.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막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못 타고 뭐 좀 막혀 있는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타지 못해서 10년 이상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체면줄이 한 방에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참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NLP 체면을 활용하면 이렇게 이제 뭐 공황장애를 해결하는 것, 특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 봐. 조현병은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주지 않습니까? 조현병을 저희는 이제 빙의라고 하는 빙의, 귀신 들림. 우리 몸 안에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빙의 증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조현병은 병원에서는 약이 뭐 답이 없다, 이런 완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 약을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현병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체면 치료를 해보면은 빙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영혼을 밖으로 빼서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단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체면과 NLP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심리 치료를 하는 데서도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래밍, 성공 프로그래밍을 설정해 주는 것도 아주 획기적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뭐 알약이나 백신이나 뭐 백업 기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NLP 체면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두뇌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불안증, 공포증, 우울증 이게 다 바이러스거든요. 요걸 이제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NLP 체면만한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뇌라는 마음의 왕국의 제왕으로 있지만 우리 두뇌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 같은 실패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포증, 우울증, 불안증, 분노, 상처, NLP 체면 이런 걸 삭제시키고 일반 성공 프로그래밍, 자부심, 자신감, 성취감, 뭐 비전, 미션 이런 걸 이제 설정하는 거 아주 쉽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선생님이 카톡에 보내주신 그런 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체면적인 암시를 시켜주면은 아주 좋아질 수가 있죠. 마칠 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체면을 유도를 해서 체면 상태에서 암시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원을 기존의 프로그램은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덮어 쓰는 건가요? 개념이? 그거는 덮어 쓰는 거죠. 암시는 덮어 쓰는 겁니다. 아예 컴퓨터로 하는 포맷도 가능한가요 혹시? 그렇죠. 이 NLP를 썼을 때 그 사람 나이 만약에 40년을 살아온 사람을 네. 아까 프로그램 새로 덮어쓰기 이런 게 말고 네. 아예 그냥 포맷이 가능한지가 포맷- 그건 궁금해서 미래적인 거에 대해 궁금 중입니다. 포맷을 한다는 개념 이렇게 한번 예를 해보자.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과거에 불안, 공포, 상처, 아픔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다 우리 지워드릴 수가 있거든요. 큰 포맷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아픔을 다 없애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런 원리. 과거의 기억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기억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내가 아프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아프고 힘이 드는 거야. 과거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그 이런 기억이 있지만 아프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 기억은 그대로 있지만 느낌의 변화가 온다. 예,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거죠. 그렇게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 안에 혼자 갇혔어. 엄마 아빠는 들에 논일 하러 나가고 나는 하루 내내 방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폐쇄 공포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을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숨이 막히고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기억은 있는데 뭐 숨이 막히지도 않고 고통도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있는 기억을 감정이 없는 기억으로 바꿔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래는 그거는 당연히 살아있는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편의 영화처럼 상상하게 만들고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처럼 느끼게 만들고 이제 현실성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 영상을 계속 잠재의식에 불어넣죠. 그리고 그 영상과 더불어서 암시를 주는 거죠. 우리 선생님 오늘 이제 저한테 보낸 그 글귀처럼.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해주면은 잠재의식이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도 돼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과거를 치료하는 건 한 번만도 가능하고요. 과거를 치료하는 건 한 번만도 가능하고 미래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한 번만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반복적으로 좀 계속 좀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어쨌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체면할 때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어쨌든 과거를 새롭게 세팅을 시키고 미래를 새롭게 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체면 플러스 NLP라고 해놨냐면은 체면은 하나의 트랜스 상태이지만은 그 체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그 프로그램 설정하는 건 NLP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체면에서 효과적인 암시입니다. 암시. 체면 암시를 잘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암시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암시를 주는 거는 체면만 해도 가능하지만 과거에 힘들었던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를 하는 건 체면만으로는 약하죠. NLP 기법을 써야 되고 또 미래의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도 NLP를 쓰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체면만 하는 사람, NLP만 하는 사람, 둘 다 하는 사람 세 가지를 이제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 의식 레벨, 의식의 척도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시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좀 이해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의식 레벨이 200이 보면은 200은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200이 본 게 용기, 긍정, 힘을 얻음, 가능성, 허용 이렇게 나오죠, 그죠?
200 이하를 보니까 다 뭐가 나옵니까? 자만, 경멸, 허세, 분노, 정오, 공격, 욕망, 갈망, 구속, 두려움, 불안, 회피 다 부정적이죠. 200 이상을 쭉 보세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자발적인 의지, 뭐 낙관, 결의, 수용, 용서, 초월, 이성, 이해, 추상, 사랑, 존경, 드러남 다 긍정이죠. 선생님은 여기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참 보셔야지. 대충 보니까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수용이나 용서나 초월이나 사랑이나 존경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세요? 자, 아마 선생님은 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많이 보여요. 위에 좀 어떤 단어가 주로 나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세요? 다들 한번 찍어보세요. 한 3개 정도만.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사랑, 기쁨, 평화.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미 500 정도에 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선생님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자, 이 50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선생님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에 한두 명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80%의 사람들은 20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20%가 200 이상입니다. 네, 물론 선생님은 지금 이 500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괜찮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났을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밑에도 많아요. 그냥. 아무리 똑똑해도 예,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영적으로 본다. 영적인 세계로 볼 때, 영혼의 세계로 볼 때 태어난 삶의 목적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A 부류는 뭐냐면은 이 200 이하의 의식을 200 이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의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영혼들이다. 즉 80%의 사람들은 자기 의식을 200 이상 올리기 위해서 훈련의 장으로 지구촌의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200 이상에 머물러 있는 한 20%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물론 의식 레벨을 올리는 게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200 이하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첫날 상담할 때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바로 이 200 이하에 있는 사람을 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걸 가르쳐 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혹시 선생님 종교가 있습니까? 방황만 많이 했죠. 방황. 하려고. 자, 이 의식 레벨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NLP 체면만큼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순간 참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결국 이제 이 사랑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인을 사랑하는 걸 필기아 사랑이라고 그래요. 범우주적인 사랑을 카리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는 왜 태어났냐면은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에로스도 안 된다 이 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으로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가난하게 살고 자기다운 삶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80% 사람들은 이 에로스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자, 20% 사람들은 그 이상인데 한 15%가 필리아적인 사랑을 한다. 필리아. 자, 나를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 좀 살피고 봉사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이제 필리아예요. 한 1에서 5% 정도 이제 카리스 사랑을 하는데 범우주적인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싶고 공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과 이 사랑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거거든요. 성공의 크기도 정비례하지만 그래서 NLP 체면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을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 참사랑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요.
선생님은 자기 모든 걸 다 사랑하시죠? 네. 긍정도 사랑하고 부정도 사랑하시죠?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시죠? 잘한 일도 사랑하고 잘 못한 것도 사랑하시죠? 이미 선생님은 그래서 저한테 치유할 건 없어요. 이미 선생님은 나름대로 치유가 다 되어서 오셨어요. 치유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은 사랑하는데 단점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잘한 일은 사랑하는데 실패한 건 사랑하지 못합니다. 뭐 자랑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데 감추고 싶은 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리로 보면 물 위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오리의 모습을 사랑하는데 물 아래에 막 이 훔치는 갈퀴 이런 거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 과거 때문에 과거의 노예로 사는 거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노예로 살고, 어떤 대상 때문에 그 대상의 노예로 살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의 노예로 산다 이거. 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제 바로 내면이나 토양에 이 토양을 메마른 토양으로 만드는 거죠. 메마른 토양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못 자라지 않습니까?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꾸었을 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 토양을 이제 메마른 토양에서 기름진 토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주는 힘은 바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심리학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사랑이 부족해 버리면 자아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자아 정체성이 부정적이면은 외부의 모든 게 부정적으로 돼요. 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업, 비즈니스, 뭐 강의, 뭘 하든 간에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대충 하는데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 자아가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자아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나무를 벨 때 톱니가 빠져있는 옛날 전통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톱니가 날카로운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벤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똑같이 열심히 나무를 베.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많이 벨까요? 자아가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아가 긍정적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주변에 보면은 막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이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톱날이 빠져 있다니까요. 즉 자아가 부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를 열등시하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다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아를 갖고 있어서는 인생에서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아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게 도와줘야 된다. 자, 이 참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돈과 같아가지고 돈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돈이 아주 많으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사랑도 내가 아주 충만한 사랑을 갖고 있어.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신경을 쓸까요? 안 쓰겠죠. 바로 그거예요. 80%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니까요.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자동차를 타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80%가. 근데 20%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뛰어넘었죠. 이제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 별거 아니야 이거죠. 이제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 정말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다운 삶이 뭔가를 이제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백조와 미운 오리 새끼를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그 시절에는 항상 오리들 눈치를 봤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제 오리들 눈치를 안 봐버리잖아요. 오리와 나는 원래 다른 존재였구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다운 삶으로 가는 거죠. 자기다운 어떤 꿈을 실현하고 비전을 갖고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내면에 그 사랑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채워주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기계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전인적인 삶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이제 기계적인 삶을 산다는 이런 의미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떤 조직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계 부속품처럼. 부속품끼리 이제 경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이제 부속품에서 벗어나죠.
자기를 이제 전인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삶의 예술 작가로 보고 내 삶을 어떻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까. 자, 나의 삶을 꽃으로 피운다면 어떤 꽃을 피울까. 뭐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뭐 봄에 피는 개나리나 진달래를 시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꽃으로 봐버리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죠. 삶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세상이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모든 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같이 좀 해보셔야 되는데 첫 만남 훈련, 긍정 자기암 신문 낭독 발석 웃음 훈련, 자기 긍정 대화, 뭐 감사 일기 쓰기, 체면 NLP 통해서 이미지 시각화를 하는 것, 어떤 목표 관리, 질문법, 긍정의 마음 양식, 건강 습관 가르치기 이런 요거는 200 이하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이제 의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식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여기 다른 것 떠나서 이제 제가 긍정 자기암 신문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스님, 조선시대에는 체면도 없었고 NLP도 없었지 않습니까? 심리치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선비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선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선비 정신으로 조선 왕조 500년을 이끌었을까요? 명상? 명상일까요?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독과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4살부터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고 사서방 3개월 소리내어 읽고 또 글 쓰고 과거 공부하는 자체가 낭독하고 글쓰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낭독 글쓰기를 하는데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과거 급제할 때까지 거의 뭐 수십 번 수백 번이 되겠죠. 그 속에서 이미 치유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에 그대로 다 스며드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글을 쓰고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다 지시명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체면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체면이라는 고도로 몰입되고 집중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도로 몰입되고 집중되는 게 꼭 체면을 걸어서만 집중 몰입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 낭독하고 글쓰기를 할 때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낭독하고 글쓰기 하는 자체가 체면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글 쓸 때 딴 생각합니까? 붓글씨 쓰는데 지금 이제 펜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붓글씨로 쓰는데 그 붓글씨로 쓰는 동안에 집중이 안 됩니까? 낭독을 할 때 어떻게 딴 생각을 하느냐. 그 자체가 체면이죠.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 그 천자문 사서삼경 소리내고 읽고 그걸 글로 썼던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모든 치유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 제가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다 시켜봤는데 우울증 환자한테 긍정문을 계속 소리내게 만들고요. 자, 어떤 긍정적인 글을 필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받아쓰기 만들고 또는 감사 일기를 쓰게 만들고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되더라니까요. 네. 불안증 다 치료돼요. 자존감 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VAK예요. VAK, Visual. 눈을 감고 상상 속에 뭘 계속 이미지로 시각하고 암시를 하느냐. 상상, Visual. A, Auditory. 자, 말. 입으로 뭘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글쓰기를 하느냐.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K, Kinesthetic. 신체의 움직임과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느낌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느낌, 움직임과 느낌. 신체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상상, 언어, 어떤 느낌과 움직임. 상상 언어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느낌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움직임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몸 동작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명확히 이렇게 막 옛날 뭐 저기 야구나 축구 경기장에 가서 막 응원하고 그럴 때 기분 어때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자, 열정적인 행동을 하면 열정적인 느낌 나와요. 예, 나오죠. 예, 열정 나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신체 활동들이 다 느낌을 만들어요. 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웃는 것. 그러니까 다시 1번은 상상이고 2번이 아까 언어. 언어적인 어떤 오디오와 음성
발성이잖아요. 글쓰기. 네, 글쓰기. 음. 근데 세 번째는 아까 K. 신체 접촉으로 신체의 움직임과 느낌. 느낌이 더 큰 거예요. 신체 움직임이 더 큰 거예요. 그거는 동시적인 합쳐져 있는 건가요? 합쳐져 있는 거죠. 순간순간 뭘 느끼고 뭘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죠. 느낌으로는 알았는데 이제 아까 신체적인 걸 하니까 와닿지 예, 않았잖아요. 이제 자세도 느낌을 만들죠. 당당한 자세는 당당한 느낌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빠르게 그러면 빠른 경쾌한 느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잠재의식과 연결된다는 거죠. 몸 동작, 몸 자세, 호흡, 뭐 목소리 톤까지도 말하는 속도, 그러니까 신체의 모든 게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면은 그 중에 비주얼, 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모든 건 아니다 이 말. 상상의 이미지와 상상의 암시의 효과를 발휘하는 체면이고, 그다음 입으로 소리 내어서 어떤 긍정문을 낭독하고 긍정적인 강의를 듣고 또 내가 긍정의 글을 쓰고 이 언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어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체 활동들, 크게 웃고 웃음 치료, 크게 웃는 것, 크게 발성하는 것, 자 복식 호흡하는 것, 뭐 이런 거. 예.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느낌을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잠재의식과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생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든 걸 합쳐 제가 10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은 왜 중요하냐. 커뮤니케이션. 자 지금 선생님도 이제 사회활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공의 85%는 커뮤니케이션이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85%의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과 믿음 신뢰를 구축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해드린다면 바로 이제 이 한 페이지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사람이 변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참만남 심리가족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남 심리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개방하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사랑을 받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제 사랑을 해주는 그 환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어요. 개방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개방을 하지 않는데 치료가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 저한테 체면 치료 오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체면을 걸면은 저도 모르는 무의식에 뭔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떠오르는 게 아니다. 자, 모든 이야기를 다 해봐라 제가 시키죠. 태어난 이후에 아는 거, 힘들었던 거 다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서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래서 체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 문제를 다 개방하고 개방한 그 내용을 토대로 체면을 걸어서 그 어떤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그 힘이 바로 NLP 체면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뭐 어떤 피지를 만들겠다 코칭이거든요. NLP 코칭. 요 구조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자아 강화 훈련을 하잖아요. 아까 1가지.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자아 의식이 생깁니다. 자아 의식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자아 의식이 생기면은 자기 문제를 용서하게 되고 수용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온전한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죠. 단점, 장점, 뭐 긍정, 부정, 뭐 행복, 불행, 성공, 실패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참 사랑이 되어야만 이제 참 자아 단계로 넘어가는데 참 사랑이 되어야만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자기를 희생자적으로 바라봐요. 희생자. 나는 누구 때문에 피해를 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소심한 성격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그 강한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면에서는 그 믿음을 바꿔버리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체면만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체면은 그중에 일부분이지. 사람이 바뀌려면은 체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면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어떻게 쉽게 바뀌겠어요. 가장 제가 그랬잖아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100년을 사는데 천중에 5가 바뀐다. 5. 삶 속에 바뀌는 5라고요. 이걸 100, 200을 바꿔주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통찰과 이해도 돼야 될 것이고 마음의 원리라든지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통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쉽게 뭐 받아들이지만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안 되죠. 처음부터 불신하죠. 그 생각을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2달이 걸리고 10달이 걸리죠. 생각만 바꾸는데도. 근데 생각을 바꾸면은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쨌든 자기를 사랑해야만 이유 변명이 없어져요. 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든지 과거의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잘못됐다든지 지금 현재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든지 이런 변명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 변명을 버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뭐 성공학 책을 읽어보면 이유 변명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죠? 때문에는 때문에를 덕분에를 바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20%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상위 20%. 그러니까 의식 200 이상의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유 변명을 버리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죠. 그거는 심리학을 공부 안 해도 가능해요. 200 이상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뭐 조금이라도 누가 나한테 좀 피해를 줘서 그러면은 그 피해 준 것을 평생도 잊지를 못해요. 자기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 뭐 억울함, 분노 그런 온갖 부정적인 마음에 노예로 산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그 정점이 뭐냐면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상태가 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이유 변명을 버리고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이 책임을 지게 되면 이제 자기다움이 노죠. 이제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이제는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사명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 참사랑, 참자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체면은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치료를 하는 효과의 체면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암시적인 어떤 효과. 자기는 나는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런 암시적인 말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경험 중에 뭐 성취감이나 자신감이나 또는 칭찬받았거나 좋은 경험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체면 상태에서 다시 재부팅을 시켜서 그 좋은 느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하고 이제 미래에 또 어떤 목표가 실현된 상태 그런 걸 연결시켜주면 체면 상태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커지죠. 이제 자아가 이제 커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체면 상태에서 또 뭐 미래의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의 체면은 다 유용하게 쓰이죠. NLP 또한 유용하게 쓰이죠. NLP 또한 체면과 함께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치료를 해주고, NLP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죠. 또 자기 다움을 실현하고 사명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NLP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 속에 또 이제 인간관계 환경, 어떤 심리 가족이라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평가 판단 없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과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이거 좀 진행하다가 혹시 까먹을까봐 좀 번뜩 뭐가 하나 올라와서 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